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챙겼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모임에서도 늘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더 외롭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정작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이 공허함이라면 이제는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산 게 문제였을까? 아닙니다. 문제는 착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쓴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면의 욕구를 억누르고 거절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가면을 벗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의 평생을 소모시킨 착함이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함의 정체는 미덕인가 무능인가? 우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과 착한 사람 증후군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의 선한 마음을 본능적으로 실천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서 주고 베풀고 싶어서 베풉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만함을 느낍니다. 반면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다릅니다.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는 웃습니다. 거절하고 싶은데 입 밖으로는 괜찮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순이 문제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적 부조화라고 표현합니다. 오랜 시간 이 부조화를 방치하면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은 유년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착하게 굴 때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경험이 내면 깊숙이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착한 아이를 연기합니다. 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라는 공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는 실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뇌는 그것을 실제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안 해도 될 노력을 하고 안 참아도 될 상황을 참아왔습니다. 착함이 미덕이 아니라 거절할 용기가 없는 심리적 무능으로 변질된 순간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도둑을 구별하는 법. 이제부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사람들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특정 유형의 관계입니다. 첫째, 감정 소모형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진이 다 빠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쓰러지듯 눕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대화가 일방통행입니다. 당신은 듣는 기계처럼 취급당합니다. 둘째, 경계 침범형입니다. 돈에 대해 함부로 묻고 사생활에 대해 예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이들은 당신과 자신의 경계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친밀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조건부 친밀형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겁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넷째, 비교 우위형입니다. 은근하게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조언을 가장한 비난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의 성과를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관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구조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무게중심을 되찾는 전략.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들을 정리하고 당신의 무게중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정중한 무관심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누군가 불편한 질문을 던지면 그냥 웃으며 말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로 대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면 됩니다. 상대는 더 이상 파고들 여지를 찾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당신의 약점이나 사생활을 굳이 먼저 공유하지 마십시오. 정보는 힘입니다. 상대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적을수록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친밀함과 정보 공유는 다릅니다. 진짜 친밀함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거절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거절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이유 없이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단칼에 거절하는 게 어렵다면 쿠션을 활용해 보세요. 마음은 고마운데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혹은 그 부분은 제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을 설득할 틈을 찾습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를 대는 순간 상대는 그 이유를 공략합니다. 거절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의사표현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함과 냉혹함은 다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지킬 뿐입니다. 네 번째, 버림받을 공포에서 벗어나기. 이 전략들을 실행하려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입니다. 거절하면 사람들이 떠날 것 같고 차갑게 대하면 혼자 남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 공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 대부분 유년기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개념 자체가 낯섭니다. 그래서 계속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착하다는 걸, 내가 가치 있다는 걸, 내가 버려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건 역설입니다. 증명하려 할수록 더 의심받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 착함을 증명하려 한다는 건 스스로도 그 착함을 믿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거절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납니다. 당신이 착하든 안 착하든 상관없이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가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건가요? 아니면 그 에너지를 진짜 관계를 만드는 데 쓸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고요함이라는 선물. 가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허전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연락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모임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공허함이 아니라 정화 과정입니다. 잠시 후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집니다.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10번의 피곤한 모임보다 1번의 편안한 대화가 낫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귀합니다. 그 시간을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차가운 지성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을 지키겠다는 명료한 판단력만 있으면 미움은 저절로 튕겨나갑니다. 미움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 관계를 걷어낸 자리에 남는 고요함, 그것이 당신의 노년이 누려야 할 진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만드는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은 인맥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의 외로움보다 고요함 속의 평온함이 100배는 더 유익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의 인생이 아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착한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당신을 충만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착한 사람으로 보일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무게중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여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